한 주간의 BDC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견. 안녕하십니까, 기자견의 김석진입니다.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휴가철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산으로 바다로 이 얼음을 즐기려는 분들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뜨거운 햇볕도 지겹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들만 나누고 싶지만 요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장동 기자,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그 여학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왜 이런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문제 그냥 지나칠 사안은 절대 아닌 큰 사건이죠.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인데 대충 얘기 좀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제 학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경찰관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된 경찰관이 이제 담당했던 학교의 여학생과 이제 성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으로 불거졌는데 그런 문제를 경찰 내부에서는 은폐를 하고 보고를 이제 좀 보고 체계가 늦어지거나 누락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경찰 수뇌부까지 타격이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불거진 거죠. 저도 이 사건을 직접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담 경찰관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걸 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12년도죠. 2012년도.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SPO라고 이 약자로 그렇죠. 하더라고요. 스쿨폴리스인가요? 저는 SPO라고 해서 굉장히 긴 약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몰랐습니다. SPO라고 하는데 10명당 1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10명당 1명? 10개 학교당 10개 학교? 1명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굳이 따지자면은 10.8개 학교에 1명의 경찰관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된 경찰관들은 그전에 이 경찰관 이전에는 그런 상담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사들은 배치가 돼 있었지만 경찰관이 직접 배치가 되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경찰관들이 하는 일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 주변 학생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전담 경찰관제가 도입돼 가지고 학교 폭력을 막자는 의미에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들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 학교 전담 경찰관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줄어들었을까라는 것들은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지금 이런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그 경찰관제에 대해서 이 경찰관제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사,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학교 앞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학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관제만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럼 이번 사건 벌어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 그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학교 폭력 예방, 범죄 예방 그런 차원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남 경찰관이 어떤 학생을 면담을 하면은 그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 두 명이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나는지 어떤 내용의 상담을 했는지 그런 일지라든가 그런 게 학교에 전달되지가 않고 그
학교에서도 이제 경찰관이 학교로 오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의심을 하지도 않았고 학교와 이제 경찰청 간의 그런 고리가 사실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보통 그런 전담 경찰관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진학 상담이라든지 뭐 청소년 뭐 고민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해주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는 별개로 그러면 활동을 한 건가요? 그 경찰이 하는 일은 그런 상담 쪽보다는 원래 취지가 네. 상담 업무라기보다는 이제 폭력에 대응하는 쪽에 업무가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상담 쪽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라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중에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 학교 전담 경찰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경찰관들은 상담 업무는 조금 배제시키겠다. 학교 폭력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대책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진행자께서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 네. 그럴까요? 일단 뭐 제가 취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 문제가 됐던 그 경찰서가 사경찰서 그리고 연제경찰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고 있던 뭐 경장 두 경장이 이제 뭐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또 학교에서는 무척 그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포도리 이렇게 탈도 써가지고 이런 학교 폭력 예방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생들부터 좀 인기도 많고 그랬던 경찰관이라고 해요. 나이는 뭐 이제 한 30대 중반 후반 뭐 이렇고 그리고 뭐 이분들 실질적으로 또 이제 뭐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고 가정이 이미 있는 분들이고. 기혼인 분들인데 이 두 피의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이렇게 그 하면서 뭐 저 사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과 함께 이제 뭐 드라이브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근교에 가서 차 안에서 이제 성 접촉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학생이 이제 그런 피해를 그 성폭력 그런 이제 상담소에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신고를 해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연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 한 2월 정도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먼저 그 피의자가 이제 그 이 경찰관이 그 여학생에게 난 너한테 정말 관심이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여러 차례 한 18,000회 정도 이렇게 SNS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뭐 문자 통화도 한 1,200여 1,300여 회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수차례 이렇게 관계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 전담 수사대가 이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감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처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두 경찰관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이제 그 5월, 6월 순차적으로 두 분. 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이 학교에 이런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알고 있느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확인해 보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은 바로 퇴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경찰서장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 거 아니냐. 일단 문제는 이런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고 났을 때 대처 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자체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뭐 이 그 경찰관 자체가 솔직히 여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뭐 잘생긴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학교에는
뭐 여자 네. 경찰관을 이제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뭐 배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뭐 대책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교육청부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나서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청에서? 우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게 중단을 좀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또 김석준 교육감이 이제 취임한 지 2년 뭐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저희 그 모든 기자들의 질문이 그 SPO 학교 폴리스에 관련된 거였는데 우선은 중단을 하고 뭐 세부적인 개선안이 나오면은 다시 부활시키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학교 폭력에만 이제 국한시키는 걸로 그리고 학교에 이제 경찰관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이제 또 사복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아 그랬어요? 뭐 사람들 눈을 피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무조건 정복을 입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 한 5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36명이 남자 그리고 나머지 14명이 이제 여경인데 그 이제 인원도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그럼 결론은 뭐 여학교 쪽에는 여경들이 그렇죠. 맞는 쪽으로 네.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상식 경찰 부산경찰청장이 또 김석준 교육감을 찾아가서 직접 이번 사과도 사건이 하고, 예, 사과를 하면서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김석준 교육감도 뭐 이 제도를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좀 경찰 입장은 어떤 것 같은가요? 그렇게 말을 이렇게 입장 표명은 했는데 사실 그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실태들을 보면 그 섣불리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관을 이제 제도를 학교에 뭐 오지 못하게 음. 못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더라고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결정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경찰관들이 이렇게 개입을 좀 해주는 것들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은 그걸 바라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교실을 들어가 보면 교실 문 쪽에 출입문에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의 얼굴, 네.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발생을 하면 안 되는 폭력 사건이겠지만 폭력 사건이 났을 때 그 직통 전화가 있으면은 그래도 경찰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학생이라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든든하게 생각을 한다면 경찰관들은 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단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 전담제를 없앤다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들의 대처도 이제 뭐 내부에서 이제 뭐 입닫기식으로 그냥 은폐만 급급한 것 같은데 실제 이 그 뭐 처리하는 것도 사건 뒤처리 수습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체 한 17명 정도가 경찰서장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징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지금 구속 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형사 입건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 사건 당사자인 경찰 이 사람들에는 처벌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밖에 처벌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네. 강압성이라든지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경찰로서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거나 그런 네. 것들은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지자면 법의 잣대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구속이 안 되건 형사 입건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그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뭐 턱없이 납득이 좀 안 부족하지 가죠. 않을까. 네. 실질적으로 이 그 경찰관들의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의 직결되는 그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 폭력을 이렇게 없애자, 추방하자라는
홍보 쪽에 이렇게 많이 됐다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인기도 많고 또 뭐 얼굴도 좀 잘생긴 뭐 그런 쪽으로 선발을 했는지 뭐 그런 뭐 기준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치안의 뭐 이런 그런 홍보 쪽에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홍보라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홍보 제일 잘하는 곳 중 하나가 부산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도 여러 번 받았고. 맞아요, 맞아요. SNS를 공공기관에서 SNS를 정말 가장 잘 활용을 네. 하는 곳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경찰이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부산 경찰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던 적도 많이 있고 그렇죠. 저희도 보도도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경찰 본연의 그 임무를 저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항상 그 되돌아오는 화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거 하느라 다른 거 못했느냐, 홍보에만 지중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걸 제가 가장 그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이전에 홍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지금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이제 지각을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반성하다시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찰 너무 여기에만 치중을 한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무를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하는 것들이 실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반성 아닌 반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조금 이게 그냥 우리끼리 경찰이 미워서 경찰이 자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싶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뭐 어떤 뭐랄까요 자체적으로 네네. 성과 이런 지표가 있나요?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뭐 한편으로 꼭 그런 좀 과도한 홍보는 아니지만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홍보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달라. 내주고 나면은 그 화면이 꼭 필요하다. 그 화면을 찍어야지만 자기들이 실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기들의 그렇죠.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공익적인 필요한 것들이고 시민들이 또 그걸 알아야 또 뭐 범칙금에 대한 것들이라면은 그걸 그렇죠. 뭐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하지만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건 분명하죠. 이 그게 우선이 자기들의 되면 안 된다. 상담 업무라든지 또 치안 업무가 분명히 먼저 돼야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그 한 여자 경찰이 젊은 여경이 네. 그 자살하려고 하는 할머니, 이렇게 네네. 물에 빠지려고 하는 할머니를 이렇게 꼭 안으면서 할머니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맞아요.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곳에 올려서 화제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당장 달려가서 이 할머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네. 홍보에 얼만큼을 할애를 하느냐. 근데 어느 그 조직이나 말씀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또 SNS 활동도 중단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자기들 뭐 치적은 이렇게 잘 홍보하면서 거기 뭐 그렇죠. 이번에 스쿨 전담 학교 경찰 이분들 이 사건 관련해서는 2건 정도밖에 글을 안 올렸는데 뭐 대답도 안 하고 뭐 그런 지금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자기 그 조직 내에 그런 이제 치부라든지 이런 거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다른 일반 조직도 아니고 말하자면 공공기관 우리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보호해줄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경찰이란 집단 안에서 이런 뭐 말 그대로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지금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그걸 쉽게 드러내놓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것이 못했다는 맞습니다. 부분에서 아마 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일부 지금 이런 학교 전담 경찰관만의 문제지 나머지 분들도
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많이 다운이 된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들은 합니다. 이제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좀 더 좀 위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경찰이 학교 폭력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가를 좀 들여다봤는데 네.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상담 업무 대신에는 좀 폭력 대응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예. 학교 폭력이 사실 어디까지 이게 불거질 줄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만큼 상담보다는 좀 폭력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오던 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후부터는 이제 그 상담이라든지 예. 심리 분야의 전공자들을 예. 이제 채용을 해서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한 명이 10개 학교를 담당을 하던 것을 이제 20개 학교를 2명이서 담당을 하겠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똑같지만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 잠깐 감시의 나왔지만 기능이 있겠군요. 그렇겠죠. 이제 남자 학교에는 남자 경찰, 여자 학교에는 여자 경찰이 있는데 요즘은 근데 거의 또 남녀 공학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남자 여자 경찰이 같이 투입이 돼서 이제 뭐 여자 상담권은 여자 경찰이, 남자 상담권은 남자 경찰이 그런 식으로 좀 전문성을 부여를 하고 폭력 쪽에 집중을 시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육 쪽은 어떻습니까? 교육청 쪽 마무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대안이라 할까요? 뭐 그런 거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청 쪽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기능을 중단하고 그 학교 폭력 개선하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장동훈 기자가 말한 거는 경찰청에서 이렇게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정작 그 학교 전담 경찰관 그 이제 선발 기준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개인의 일탈이나 또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경찰의 인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또 이런 거는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또 그런 데 대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사건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를 입은 우리 여고생들, 여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말 이 학생들이 어떤 그런 피해, 외부로부터의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런 피해를 입고 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가 뭐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이후에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기관들이 사회가 좀 이렇게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들은 말합니다.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그만큼 나의 죽음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이어갈 때 우리는 분명 한 뼘씩 더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